반갑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스님들의 다양한 삶과 수행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우리 시대 우리 스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외국에서 온 외국인 스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저 멀리 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오신 원보 스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보 스님을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투아니아에서 온 원보입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절이 예쁜데요. 여기 절 이름이 무엇인가요? 법련사. 법련사? 네. 네, 법련사 이름만큼 도량이 정말 꽃이 예쁘고 정말 아름다운 도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 한번 여기 구경시켜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삼전불이 모셔져 있는 법당도 굉장히 아담하고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스님. 여기 화분도 되게 예쁘고 네.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스님들의 손길이 정말 느껴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화분들이 접할 때 신도님들이 부처님 앞에 꽃 올리셔요. 그 꽃 바로 다시 여기 심어요. 이거 부처님 앞에 올리신 거 네. 그런 거 올려요. 일부러 심을 수 있게끔. 네. 아, 그렇구나. 너무 아름다워요, 스님. 다 스님들이 심으셨나 봐요. 네, 목사님하고 같이. 네. 가는 길에 완전 꽃동산이에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그 리투아니아라는 나라에서 오셨는데요. 제가 그 나라가 약간 생소해서 그런데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잠시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리투아니아 동유럽에 있어요. 동유럽 네. 조금 더 북쪽으로 있어요. 네. 원래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오래동안 50년 동안 소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 자체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 없었어요. 네. 리투아니아 먼저 일어나서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다 일어나서 다 깨졌어요, 소련. 그렇구나. 네. 그런 또 역사가 있는 나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리투아니아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리투아니아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셨나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몇 개월 있다가 벌써 한국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스님이 출가하신데 그런 인연이 된 스님이 저는 숭산 스님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는지요? 예, 맞아요. 맞는데 네. 직접 그때 그 당시에 직접 못 뵀어요. 92년 정도? 92년에 소련 무너지고 그때 러시아도 가고 그 구소련 나라 갔었어요. 법문하러. 저는 그때 아직 어렸을 때 있지만 다른 사람 그 법문 리투아니아에도 왔었어요. 네. 법문하고 네. 다른 그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그때도 다른 대학생들이 네. 너무 좋았었어요. 그 법문 하나 듣고 선원 열었어요. 선원도 가끔씩 그 숭산군 스님 제자들이 왔었어요. 네. 다른 나라 제자도 폴란드, 특히 폴란드, 우리 폴란드하고 가까워요. 그때 16살, 처음에 16살이었어요. 선원에서 3년 동안 같이 공부하다가 네.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그 주말에 왔다 갔다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제대로 가서 한국에 배우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숭산군 스님 화계사 계셨어요. 네. 화계사. 그래서 바로 거기 갔어요. 화계사에서. 화계사에서 굉장히 생활하고 네. 그다음 거기 화계사에서 보통 다 비쿠촌이에요. 비쿠 스님들 살지만 네. 어떤 숭산군 스님하고 있었던 비쿠니 몇 명 계셨어요. 네. 그런 비쿠니도 한 분 운사 스님으로 모셨어요. 한국어를 익히는데 어렵진 않으셨는지요? 언어 진짜 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사미니케 받자마자 그 회계사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 회계사에서 우리 운사님하고 밑에 노스님도 계셨어요. 네. 근데 제가 사미니케 받자마자 노스님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아예 못 움직여요.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저 그때 한국말 안녕하세요 밖에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뭐 공부 생각도 없어서 그냥 빨리 배웠어요. 진짜 몇 개월도 몰라요. 진짜 너무 빨리 배웠어요. 아, 리투아니아에서는 어떤 언어 쓰나요? 모든 사람 2개국어 썼어요. 네. 리투아니아어하고 기본으로 러시아어도 썼어요. 러시아어.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그랬었어요. 네, 동영사 승가대학에서 이렇게 외국인 스님은 흔치 않잖아요. 네. 그때 한 분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4년 세월을 보내셨는데요. 그 세월 동안에 어떤 재밌는 얘기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남자들 미국 스님들이 네. 벌써 있었어요. 성광사 이런데. 네. 근데 사미니 스님 하나도 아직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저하고 그리고 다른 스님, 캐나다 스님 정감사 갔어요. 정감사. 청암사. 네. 그 처음으로 진짜 역사 외국 그 사미니 스님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 한문 경전을 많이 보시는데 지금 한국어도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문까지 보시기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어렵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었어요? 특히 한문 공부 이런 거 네. 재밌었어요. 시간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 너무 부족해. 더 공부 시간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이나 공부보다 관건해서 그 인간관계. 네. 그거 제일 큰 공부. 네, 맞아요. 맞아요.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서 가요, 그 공부.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제대로.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바로 세민이 되자마자 공원 순가대 가면 너무 뭔가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만약 저 마음으로 가면 더 그 소중한 시간 이용할 수 있어요.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그 후에 이제 승가대학 마치시고 나셔서 그 선언에서 이제 참선하는 그런 기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어떠한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진 않으셨는지요?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우셨어요? 특히 처음에 네. 많이 어려워요. 선방 같은데 처음에 가면 이것도 강원처럼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마 제일 힘든 거 확실한 이렇게 지도자 없어요. 스님으로 먼저 보기보다도 외국인으로 먼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스님으로 봐도 그래도 먼저 외국 가요. 외국 스님. 네. 그래도 먼저 네. 밖에 사람, 그 밖에서 온 사람, 네. 그런 거 이제 조금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아마 10년 동안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스님 생활을 하시거나 뭐 한국에 오셔서 느꼈던 좋은 점이라던가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점보다 좋은 점 엄청 많아요. 스님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많잖아요. 특히 비구니 스님으로서. 사실 어디 가서 서양에서도 만약 그 비구니 스님 서양에 살면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비구니 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한국 불교를 생각하는 그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라든가 스님을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인지 궁금하거든요. 리투아니아 사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여기 한국에서 여기 산 많아요. 네. 산마다 작은 절 있어요. 거기서 그 절들이 거기 절에서 스님 앉아서 참선해요. 제가 제일 놀란 거 거기서 왔어요. 법당 안에서 피아노 있었어요. 아, 피아노. 너무 법당 안에 피아노 있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스님들이 참선만 하는 거 알았어요. 제사 뭐 여러 가지 위식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편안하고 산, 뭐 새 소리, 물 내려가는 물 소리, 그리고 절 뭐 아마 이거 풍경 소리, 그리고 참선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스님들이 진짜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그거 아주 좋은 점. 뭐 비구니 되고 조금 얼마 정도 시간 흐르면 자기 마음대로 생활 살아도 돼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도 돼요. 잠수하고 자유로워요. 그 아주 좋은 점이지만 쉽게 나쁜 점으로 변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뭐든지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점이면서 또 나쁜 점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시구나. 선생님 되게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천일기도 시작하셨다고 하던데요. 이제 벌써 2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네. 곧 있으면 1년만 더 있으면 회양하시겠네요. 선생님 그래서 얼굴이 더 이렇게 맑아 보이시나 봐요. 만약 뭔가 문제 생기면 그때 벌써 늦었어요. 문제 생겨서 스트레스 벌써 일어나서 벌써 늦었어. 벌써 다스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일어나기 전에 봐야 돼요. 그거 살펴야 돼요. 네. 자기 마음. 아주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 왜냐면 순간순간마다 살펴야 돼요. 조금만 놓치면 벌써 일어나서 늦었어요. 일어나기 전에 보면 벌써 멈출 수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거 엄청 많아요. 이거저거 다 좋아해요. 근데 사실 졸려서 살면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뭔가 취미하면 진짜 시간 많이 필요해요. 어떤 취미에 빠지면. 그래서 좋아하는 거 많아요. 꽃도 꾸미는 거, 여기 꽃 심는 거도 좋고, 농사 일도 좋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 거 많아요. 앞으로 스님의 그 계획과 원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리투아니아에서 24년 살고 한국에서 20년 살았어요. 리투아니아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받고 여기 와서도 그만큼 더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갚아야 될 시기 된 것 같아요. 갚아야 될. 리투아니아한테도 갚아야 되고 받는 해 갚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한국한테 많이 갚아야 돼요. 이번 기도 끝나면 리투아니아 가서 거기 선원에서 법교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거라 사람들이 관심 너무 많아요. 요즘 부처님 가르쳤던 공부법 그런 거 너무 아무 종교 관계 없는 사람도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리투아니아 1년 동안 있었어요. 진짜 생각 못할 일도 많았어요. 만약 북유럽에서 은행 리투아니아에 있어요. 그런 은행에서도 저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직원들 잠선 가르쳐 주세요. 일주일마다 몇 개월 동안 일주일마다 잠선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저를 초대해 주세요. 네. 지금 초대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스님이 리투아니아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선불교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선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스님이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여기 한국까지 와서 수행과 포교와 기도를 하고 계신 원보 스님을 오늘 만나 뵙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느끼고 마음이 뭉클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스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